자, 메타모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메타모형 도전, 참 메타모형 위반, 또 하나는 메타모형 도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인식의 한계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는 심층 구조의 언어를 입으로 다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삭제시키고 왜곡시키고 일반화시켜서 표천 구조 언어에는 아주 일부분만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타 모형 위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삭제 왜곡 일반화된 위반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의 형태로 도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메타 모형 도전이라고 한다. 기억나세요? 네. 요게 10가지가 있어요. 1. 마음 읽기, 2. 수행자 상실, 3. 인과관계, 4. 복문 등식, 5. 기본 과정, 6. 포괄적 수량화, 7. 서법기능어, 8. 명사화, 9. 비구체적 동사, 10. 단순한 생략.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1. 마음 읽기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내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좋아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전해야 되겠죠? 사실이 아니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어떻게 알아요? 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음 읽기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음을 잘못 읽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을 잘못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소심한가 봐. 자, 소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자기가. 근데 나는 소심한가 봐, 이렇게 마음을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봐야죠. 내가 소심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 두 번째, 수행자 상실은 어떤 거냐면요, 옳다 옳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와 같은 가치를 표현하는 말에 있어서 가치를 표현한 주체를 생략하는 주체, 즉 수행자를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행동은 옳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자, 그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게 누구의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해야죠. 그건 누구의 말이죠?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의 인과관계.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죠. 뭐 X 때문에 Y 하다, X로 인해서 Y 하다. 자, 이런 식으로 X가 Y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당신하고 화가 나는 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당신을 화나게 했나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고요. 화가 나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관계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나 죽겠다고 하니까 화난다고 다 죽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이유 변명이나 원망,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담 오는 분들 좀 인과관계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발표를 잘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발표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긴장, 떨림하고 발표가 관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되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긴장, 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잘할 수는 없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긴장되고 떨려서 발표를 잘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죠. 우리 이한나 선생님도 아까 그랬잖아. 발목이 아파서 배드민턴을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가지고 마음이. 그렇지. 어쨌든 발목이 아파서 배드민턴을 잘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목이 아프시길래 배드민턴을 치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져 묻는 거지. 근데 발목이 좀 아프지만 배드민턴을 잘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좀 조심해서 뭐 워밍업을 했어. 오히려 배드민턴을 치면서 아픈 발목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원인 결과로 설명할 때 따져 물어라. 그 다음 4번의 복문 등식.
X가 Y를 의미합니다. X는 X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Y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X와 Y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X와 Y를 동일시하는 거죠. X와 Y를 동일시하고 있다. 당신은 야단만 치세요. 저를 좋아하지 않는군요. 당신 항상 나한테 야단을 치세요. 그것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단 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짐으로 해야지.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야단 친 적이 없습니까? 자, 이와 비슷한 게 오늘 또 약속 시간에 늦었네요.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군요.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늦었던 적은 없었나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 5번에 기본 과정은 기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나는 그런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전제를 깔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자, 나는 결혼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따져 물어야 되겠죠? 어떻게 묻느냐?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세요? 옷가게 갔는데 난 옷을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놀려고 그러는데 이 옷 정말 마음에 드시죠? 카드로 구매할까요? 현금으로 구매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럼 제가 따져 물어야죠. 제가 구매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 하세요? 자, 나는 밖에 놀러 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난 놀러 갈 생각이 없는데. 내가 놀러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그렇지. 내가 놀러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할 때는 그 전제에 대해서 캐물어야 된다. 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그거 알았다면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장 노나요? 그럼 최선을 다했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했나요? 자, 그가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캐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당하게 대접을 했는데요? 7번에 보면 이제 6번에 포괄적 수량화가 나오죠. 포괄적 수량화는 전부 또는 전무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사실은 전부도 아니고 전무도 아닌데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또는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전무한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라. 7번에 스포 기능에 보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자, 저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는 그 장애물이 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야 돼요. 무엇이 공부를 잘할 수 없게 막고 있죠? 이렇게 이제 장애물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만약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가능성의 저편,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게 질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증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는 거잖아요. 사실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강박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저는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돼요. 사실 합격을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꼭 합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강박증적인 사고를 할 때 질문하는 거죠. 만약 합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합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재수하든지 뭐 한번 더 하면 되잖아요. 저도 좀 강박증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이죠. 명사화. 명사화라는 것은 원래는 명사가 아닌데 과정이나 동사가 명사로 전환된 거예요. 뭐 변화하다 해서 변화, 관계하다 해서 관계, 사랑하다 해서 사랑. 이런 경우에는 그 명사화를 과정이나 동사로 바꾸어서 질문해야 돼. 우리 관계는 끝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관계는 끝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죠? 관계하고 있다라고 질문, 동사를 바꿔서 질문하는 거죠. 우리 사랑은 끝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은 끝이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죠? 병원의 진단명 자체가 전부 명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당신 당뇨입니다. 당뇨는 당 수치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지. 제 당 수치가 얼마나 높다는 말씀인가요? 자, 정신병도 마찬가지. 저 발표 불안증 있어요. 발표 불안증 명사하잖아요. 발표할 때 어떻게 불안하시다는 말씀이죠? 발표할 때 어떻게 불안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자, 우울증 이것도 명사하잖아요. 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울함을 느낀다는 말씀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울하시죠? 우울하다라고 바꿔서 질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부정적 명사는 동사로 바꾸어서 과정이나 동사로 바꾸어서 질문해라. 자, 9번에 비구체적 동사. 막연한 동사, 일반화된 동사를 이야기하면서 책임 회피 구실을 한다 그랬죠. 그가 나를 거부했어요. 자, 거부하다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그가 당신을 어떻게 거부했나요? 구체적으로 그가 당신을 어떻게 거부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부했나요? 따져 물어야죠. 실제 이렇게 책임 회피 구실을 하는 막연한 동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죠. 요즘 너무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부관계가 안 좋다는 말씀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따져서 질문한다. 자, 10번입니다. 단순한 생략. 10-1번 단순한 생략. 어떤 기본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 화가 난다든지 슬프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기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저 화가 나요 할 때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말씀이죠.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말씀이죠. 저 너무 슬퍼요. 자,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슬프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따져 물어라 이거죠. 기본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다음 10-2번에 보면은 참조 세견의 길리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건 대상이나 사람을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뭐 그들은 뭐 젊은이들은 사람들은 자, 이와 같이 일반화된 사람, 일반화된 대상을 이야기할 때 이게 참조 세견의 길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구체적으로 그 젊은 애들은 누구죠? 그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젊은 애들은 누구죠? 사람들이 저를 갈구어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죠? 사람들이 저를 놀려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죠?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3번에 비교 생략. 매우 뭐뭐하다, 너무 뭐뭐하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비교 대상에 없이 관계없이 너무 뭐뭐하다, 매우 뭐뭐하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비교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비교 대상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죠. 무엇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자, 이 옷은 너무 비싸요. 무엇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말씀인가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와 비교해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돼요. 자, 이렇게 리뷰를 한번 했네요.